매번 사연 듣기만 하다가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한번 적어봅니다. 시누이들과 마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외아들인 남편 덕분에 시누이들과의 마찰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까지 가세해서 쌍으로 저를 못 살게 군이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고요. 남편은 대기업 입사 후 1년차가 되었고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사회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은 남편보다 훨씬 많았어요. 저는 회사 생활 8년 차였는데도 대기업은 역시 대기업이라 그런지 남편의 초봉이 제가 받고 있는 월급보다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제가 280 정도를 벌고 있고 남편은 월급으로 350을 가져옵니다. 연말에 보너스가 있으니 대충 계산해보면 380에서 400 사이를 받아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지방에서 큰 식당을 하십니다. 장사도 무척이나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집값의 시댁에서 집 해주는 거 바란 적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아놓은 돈이 상당했고 저희 부모님한테 지원받을 생각도 없었으니 애초부터 두 사람의 힘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랑과 결혼 이야기 보고 가면서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만난 자리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먼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저보고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다고 대답해드리니 저희가 결혼을 한다 해도 그 어떤 지원도 해주실 수 없다며 시작부터 못을 박으셨어요. 야무진 며느리 흉내를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지원금에 대해서는 안 주셔도 상관이 없다고 대답해드렸지요. 저도 남편도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애초에 저도 양가 지원 없이 둘이서 시작할 계획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너는 왜 결혼을 꽁으로 하려고 하느냐며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한 말씀 드렸어요. 어머님께서는 방금 지원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지원받아와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요. 대기업 다니는 아들을 데려가는데 맨 입으로 시집을 올 생각이냐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시네요. 어차피 남편은 외아들이고 자기들 죽게 되면 그 재산이 누구 입으로 가겠냐고? 그런데 저는 딸인데다가 위로 오빠가 있으니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들이고 장남인 제 오빠가 대부분 가져가지 않겠냐면서 이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시네요. 결혼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수지타산 운운하시며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대기업 다니면서 저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아놓은 돈이 없거든요. 애초에 저도 지원받을 생각 하나도 없었던 데다가 결혼하게 되면 양가 지원은 받지 않지만 제가 모아놓은 돈 7천을 그대로 신혼살림 차릴 돈으로 전부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손해를 보내 어쩌네 하는 것도 사실 어이가 없는데 유산 운운하면서 저는 제 돈을 포함해서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손을 벌려야 한다고 하니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다행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분위기가 차가워지자 나서서 중재를 해줬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도 많고 시작은 월세방 구해서 해야겠지만 두 사람 벌이를 합치면 3년 정도 아끼고 모으면 전셋집 정도는 구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가 친정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게 내키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오니 그날은 잘 넘어갔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시어머니한테 맞서는 남편 모습에 오히려 저는 그때 결혼을 확신하게 되었네요. 제 스스로 10월드 입장권을 끊었다고 하실 분도 많지만 그때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양가 지원 하나도 없이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하고 약속도 했어요. 양가 지원 없이 하는 결혼이니만큼 누가 더 뭘 해왔네 안 해왔네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요. 물론 제가 모아놓은 돈이 공동의 재산이 되기는 하겠지만 남편의 수입이 저보다 많으니 그 돈도 언젠가는 따라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해놓은 돈 가지고 유세 부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너희 부모님 유산 같은 거는 사실 관심도 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으니 집안일도 서로 미루지 말고 반반하고 양쪽 부모님들한테도 상황에 맞게 똑같이 효도하자고요. 친정도 시댁도 거리가 꽤 먼 지방이라 시집살이 할 일은 없겠지만 제가 며느리니까 친정에 가지 못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말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물론 집안일을 물리적으로 딱 반으로 나눠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퇴근 시간이 더 빠르기도 하고 남편은 아무래도 야근이 잦고 심할 때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때가 있어서 대부분의 집안일은 제가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신혼집 월세방이래봐야 12평도 안 되는 조그만 아파트고 육체적으로 힘에 부치거나 하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신혼 초반에는 어린애들 소꿉장난하듯이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 남편이 조금씩 집안일하는 걸 귀찮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둘이서 같이 쉬는 일요일 아침에 제가 식사 준비를 할 테니 그동안 남편에게 청소기 좀 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어제 청소기 돌렸는데 오늘 그걸 꼭 돌려야 하냐고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깔끔 떠는 성격은 아니지만 바닥에 머리카락 뒹구는 꼬라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집도 12평짜리 코딱지만한 집인데 청소기 돌려봐야 5분도 안 걸리는걸. 그게 그렇게 하기 싫다고 침대에 달라붙은 채로 안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은 서로 분담해서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말하니 남편은 대번에 그건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다고 반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빨래며 식사 준비며 청소며 웬만한 가사노동은 거의 저 혼자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청소기 한번 돌리라고 했다고 불공평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분담하기로 했지만 내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고, 뭐가 그렇게 불공평해서 그러고 있냐고 묻는 질문에 남편은 자기가 월급을 더 벌어오니까 제가 그만큼은 더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자기는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이 몸땡이만 왔으면서 지금 당장 돈 얼마 더 번다고 제가 집안일을 독박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결혼 초반에 돈 더 해온 걸 가지고 생색내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생활비와 적금은 똑같이 내자고 했어요. 남는 돈은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대신 집안일은 똑같이 분담해서 반반씩 하기로 하자고요. 남편이 용돈으로 가져가는 50을 제외하고도 여윳돈이 100 정도가 더 생기는 상황이니 남편은 신이 나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한 날부터 저는 확실하게 모든 집안일을 반으로 갈라놨어요. 빨래도 제 것만 돌려놓고 식사도 전부 제가 먹을 것만 따로 준비했지요. 청소와 설거지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서 하루 걸러 한 명이 몰아서 하기로 해놓았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냉장고를 열어서 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집안일 똑같이 반반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하면서 먹지 못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툴툴대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했는데 당장 출근할 때 신을 양말이 없으니 저보고 더럽고 치사하다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방방 날뛰기 시작했지요. 그날로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알았다면서 고집 부려서 미안하다고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자고, 청소기만큼은 자기가 매일매일 돌리겠다고 하네요. 제가 알게 모르게 해주던 것들이 남편에게는 당장의 여윳돈 100만 원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명절을 지내는 날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 가지고도 한 번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각각 20씩 해서 봉투를 4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데 좀 더 쓰자고 하면서 50씩 넣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조금 무리라고 했어요. 아직 저희가 신혼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월세로 버리면서 살고 있는데 전셋집이라도 구하려면 하루라도 아끼면서 돈을 모아야 한다고 반대를 했죠. 친정부모님도 일을 하고 계시고 시부모님도 식당 하시면서 큰돈을 벌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 개뿔도 없는 우리가 들여봤자 티가 나겠냐고, 50이든 20이든 부모님들께는 우리가 챙기고 있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액수가 크건 작건 간에 부모님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설명을 했더니 저보고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매달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명절이나 생신 때 한두 번 드리는 건데 그걸 아끼려고 한다고 아주 불효녀라고 말하면서 이죽대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자리 잡고 그때 용돈을 더 드려도 늦지 않는다고 한번 참고 말해줬더니 모처럼 자기가 대기업 취직해서 돈을 이만큼이나 벌고 있는데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들께 효도도 내 맘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완강하게 저도 우리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이것보다 더 할 수는 없다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놈이 제 생각은 끝까지 이해를 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 부모님들께만큼은 용돈을 자기가 돈을 더 버는 만큼 더 드려야겠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저도 하기는 싫었지만 결혼할 때 제가 모은 돈 가지고 시집온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돈 더 버는 것 가지고 제발 그런 식으로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따지면 나도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이 있으니 너가 그만큼의 돈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너가 돈을 더 번다고 할지라도 맘대로 쓰게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런 게 어딨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결국 그날 대화는 끝내지 못하고 냉전 상태로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다음날 퇴근하고 와서 남편이 일그러진 얼굴로 사과는 하지 않고 대뜸 너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 안 하고 있다며? 라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와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연락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이유가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도 장인 장모님한테 먼저 나서서 연락하거나 한 적도 없어요. 서로 부모님께 효도하자고는 했지만 똑같이 효도하자고 했으니 저도 나서서 먼저 남편 좋으라고 대리효도를 할 생각이 없었기에 일부러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과를 기대했는데 뜬금없이 걸어오는 시비에
너도 안 하는 걸 내가 왜 안 하냐고 저도 딱 잡아떼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사위하고 며느리가 똑같냐면서 뭐라고 하네요.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게 똑바로 좀 말해보라고 했더니 어버버거리다가 시부모님 앞으로 된 유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더 벌어오는 건 사실이지 않냐고. 제가 당장 돈 7천 해온 거는 자기 머리로 금방 따라잡을 거고 자기는 유산까지 받게 되어 있으니 오히려 큰 소리 쳐도 되는 건 제가 아니라 자신이라면서 자기가 이런 말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면 저보고 어디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노래방을 나가던지 해서 100만 원을 더 벌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저랑 자기가 동등한 위치가 되는 거니 그때 가서 큰 소리 치라면서요. 돈 100만 원 더 벌어온다고 아내한테 노래방이나 나가라는 말을 짓거리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놈을 믿고 결혼을 결정한 제 자신이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무슨 자기가 저를 논리적으로 눌렀다는 생각을 했는지 기고만장해서는 할 말 없으면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알아서 기라는 식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곧바로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니 처음에는 당황하더라고요. 그때라도 곧바로 사과했어도 봐줄까 말까인데 저를 회유한답시고 꺼내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으면 우리 팔자는 금방 피게 될 건데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재차 확인을 하네요. 애초에 너네 부모님 재산 관심도 없었고 너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인데 너가 이 정도로 개차반인 걸 알았더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 했죠? 남편 놈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반반 결혼 처음부터 우긴 게 저였으니 제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도 이혼하면 자기가 반을 가져가야겠다며 이래도 진짜 이혼을 하겠냐고 합니다. 반이고 뭐고 알 거 없다고 당장이라도 이혼하자고 하고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남편은 너 진짜 1억이냐면서 어디 한번 해보자고 먼저 이혼 변호사를 구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걸 알았는지 시부모님한테 전화가 불이 나듯 오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정성 어린 사과는 못할 망정. 그 자식의 그 부모라고 시어머니는 또 언제 상속받을지도 모르는 유산을 가지고 저를 회유하려고 하셨습니다. 정말 두 모자가 똑같다고? 그 유산은 저 다음에 보실 며느리한테나 물려주시고 저는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결혼 생활을 접겠다고 말했습니다. 돈 3, 4천 때문에 이혼을 뒤집으려고 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정말 그 남편 앞으로 받게 된다는 엄청난 유산이 실제로 존재는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1년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지옥 같은 그 집구석과 영영 이별을 해버려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정말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제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사람다운 가족을 만나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